TV 드라마 시장은 그야말로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표값을 주고 2시간을 꼼짝없이 앉아서 봐야 하는 영화와는 달리 재미없으면 리모컨을 채널만 돌려버리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 진행자 두 사람은 이 컨텐츠를 위해서 그 재미없는 드라마를 졸린 눈을 끼어가면서 허벅지 찔러가면서 봤습니다. 순전히 이 드라마를 욕하기 위해서 봤다는 거죠. 아이돌 프로그램인데 왜 이 드라마 얘기를 하느냐? 이 드라마의 주제도 출연진도 모두 아이돌이기 때문입니다. 그 드라마는 바로 KBS 이텔레비전의 이미테이션입니다. 예, 몸은 좀 괜찮으셨습니까? 지난주에는 거의 사경을 헤매시다가 와가지고 드디어 제가 그 변은 고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원래는 몸에서 계속 액체만 나오다가 근 이틀 전부터 드디어 고체였습니다. 예, 싱크가 안 맞는 건 아마 그래픽 카드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픽 카드나 와이파이 보내는 이 전송 속도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안을 하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사실 기운이 조금 없어요. 먹은 게 아직까지 좀 흡수가 덜 되는 느낌. 양분이 덜 되는 느낌. 아직까지 100% 들어오지 않았다 말씀이시죠?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다. 다행. 오늘 또 가게에 페인트 칠하시다가 이제 예. 또 친구들이 저쪽에 중구 예. 남산동 쪽에 이제 가게를 하나 오픈을 하는데 신 팀장님 듣고 계시죠? 주문 많이 해주세요. 예, 그 이제- 삼겹살 집입니다. 삼겹살 집이에요? 네, 그 이제 직화구이 삼겹살 집 어. 오픈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사장의 경험이 있다 보니 이 친구들이 고문으로. 보섭을 해서 어. 또 끝나고 술 한잔 하기로 했거든요. 좋다. 또 그 보섭을 해서 또 페인트 칠하면서 예. 또 정리도 해주고 했는데 술 마시면 이제 거기 가게에서 마시는 거 아닐 거고. 이제 집 앞에 이제 그래도 자, 7월 9일에 문 엽니까? 7월 9일에 제가 미리 얘기 한번 해놓겠습니다. 7월 9일 배달 쌉 가능인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그래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기자님한테 살 경험 이런 거 묻는 것처럼 그 친구들도 어쨌든 제가 먼저 경험한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픽백을 구하는 거고 그때 지금 오늘 참고 정리를 했어요. 오늘 참고 정리를 하고 이제 슬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7월 9일 곧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은 이제 고기를 차릴지는 이제 이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되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할 얘기가 그렇게 없었다가 오늘 제가 취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생겼죠. 네, 갑자기 생겼죠. 이제 사실 오늘 뭐가 있었냐면은 수성 아트피하고 수성 호텔에서 제2차 세계 문화산업 포럼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왔느냐? 이승환 씨가 왔습니다. 아유. SM의 이승환 씨가 왔는데 제가 이승환 씨를 근처에서 얼굴을 받고 명함을 드렸어요. 명함 드리고 이제 악수하고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이승환 씨가 이제 기조연설 하시고 또 그 특별대담 같은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달 무렵쯤엔 이제 수성 아트피어 잘 옮겨서 이제 에스파에 공연이 있었습니다. 보다가 뚜껑이 열리는 거를 겨우겨우 누르고 오늘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제가 이것 때문에 내가 수성 아트피어에서 수성 호텔로 차를 거기 대나 수성 호텔 걸어오면서 제가 그 중간에 무슨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 뚜껑 열리는 거 잊어먹지 않겠노라고 막 이제 대본을 수정해가지고 보냈는데 저는 이거를 페인트 칠하다가 갑자기 카톡으로 받았거든요. 그쵸? 그런데 어땠습니까? 딱 열어보고 나서 느꼈습니다. 와 이거 할 말이 많겠다. 빡이 쳤다. 이거 내 산업 포럼을 같이 갔으면 나도 왠지 이를 악물고 욕을 했을 것 같다. 그쵸? 네, 자 어떤 뚜껑이 열렸느냐? 자, 일단 먼저 오늘 발표에 좀 건질만한 얘기부터 먼저 하면서 제가 오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NCT 할리우드 프로젝트를 이제 아마 대구에서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좀 공헌을 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국내에서 직접 얘기한 거는
이건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대외적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마이크를 네. 잡고 얘기한 거는 이번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인데 이제 기사를 살펴보니까 뭐 5월 중순쯤에부터 슬슬 얘기는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국제 어떤 컨퍼런스 이런 데서 얘기를 좀 했던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SM이 이제 미국 메트로골드메이가 그 아시죠? 그 사자 나오는 그죠. 그 로고, 그 회사와 손을 잡고 이제 NCT의 미국 멤버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 진행한다는 사실을 그 계획을 이제 밝혔습니다. 이제 그건 다 아실 거지만은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아까 이 5월 때부터 SM에서 해왔던 얘기였고, 그죠. 숱하게 얘기를 해왔던 거였고 그렇죠. 이미 검은 위키에도 등재가 돼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M은 이제 NCT의 보이그룹 안 만들겠구나. 그죠. 약간 이제 진짜로 이수만 선생님의 공표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냥 NCT에 다 집어넣어 놓고 재고 땡처리 해놓고 네. 거기서 뽑아가지고 누구 붙이고 해가지고 그냥 NCT 이름으로 그냥 계속 뭔가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NCT라는 프랜차이즈가 이제 그냥 진짜 SM의 보이그룹 그 자체가 되는 느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이 대본을 받아봤을 때. 카우만이라고 하는 어떤 장르를 또 소개를 해줬어요. 이것도 뭐 같이 NCT 얘기할 때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만화의 C, 카툰이죠. 그죠. 애니메이션 A, 웹툰의 W, 모션 모션 그래픽의 M, 아바타의 A, 소설 나블이죠. 네. 애니메이션 카우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이게 국민의힘 가끔씩 볼 때도 그렇지만은 이런 어른들이 말장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를 내가 이해는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유치하게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일단은 결과물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개념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원소스 멀티유즈를 다른 말로 하신 거잖아, 이거는. 그죠.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그냥 카오만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지. 네. 없었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소스 멀티유즈이기 때문에. 원소스 멀티유즈의 방식을 그냥 들고 오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일단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려면 아마 이게 한 내년쯤은 돼야 나올 거예요. 이제 카오만이라는 발표를 올해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또 결과물이 나오면 또 신나게 저희들 또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겠죠. 그죠. 이게 그냥 뭐 이해를 좀 더 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마블 만화책이랑 MCU 관계 정도라고 딱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화책으로 나오는 건 그냥 마블인 거고, 뭐 이제 영화 발표되면서 뭐 스크립트 지금 나오고 이러는 게 그럼 노블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영화는 영화대로 이제 웹으로 보면 웹툰인 거고, 뭐 모션 그래픽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는 거. 아바타는 그렇죠. 이제 거기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아바타는 이런 하여튼 있던 개념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원래부터 깨작깨작 해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엑소 앨범이었나 NCT 앨범 중에 하나에 만화책 같은 게 하나 끼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알고 있었고, 아마 파원가 그럴 거예요. 네 맞아요. 만화책이 하나 끼어 있었고,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이 카리나, 아이 윈터, 그러니까 아이 에스파에서 이미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그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이제 팬메이드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그냥 딱. 사실 이 소설의 선구자는 사실 방탄소년단이죠. 그렇죠. 화양연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던 거지만 그냥 조금 더 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조금 컨텐츠로 세련되게 만들어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이수만 대표의 이수만 씨의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난 이수만이 그 유신의 시대 때 가수 활동하셨잖아요. 그죠. 72년도에 데뷔를 하셨고 그 당시에 서울대 농기계학과 출신이고, 그래서 유신의 한복판에서 일단 청춘을 보내신 분이라서 이분의 스타일이 왠지 박정희에 대한 어떤 그 무의식에 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게 말 자체가, 이런 개념 자체가 너무 독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많이 했던 게 SMC, 그러니까 SM 컬처 유니버스라든지 뭐 메타버스를 통한 뭐 엔터테인 장르와 뭐
셀러브리티와 AI의 결합 뭐 하여튼 그런 복잡한 얘기를 다 하는데 이 얘기에서 가장 고객에게 계속 무서운 말이 하나 있었어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그날 오늘 그 행사에서 그 특별 대담이 있었거든요. 그 특별 대담에서 했던 말 중에 뭐냐 하면은 미래 세계는 인간이 굳이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 될 것이라는 의지를 말했어요. 이 말이 사실은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예, 사실은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오면은 사람들이 엔터테이닝으로 세상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성한 SMC와 같은 메타버스 세상에 사람들이 올 것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차피 현실 세계 대통령 못 되니 가상 세계 대통령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실은 무슨 밤의 대통령도 아니고 뭐라. 여튼 그러니까 자기가 엔터테인먼트로서 제국을 세워 내가 왕노로 사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세계에 오신 분들은 그냥 놀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시간이. 이거 되게 위험한 하지 발언이에요, 마세요. 사실은. 그냥 즐기세요. 네. 딱 이거로 끝인데 이게 유신을 경험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수만 씨는 전형적인 보스예요, 그냥. 아니 이게 딱 들어보면 3S 정책이 뭐가 달라. 그냥 딱 보스예요. 이게 3S랑 뭐가 달라,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또 대표적으로 이렇게 유니버스 구축을 하는 대표님, 그러니까 대표 프로듀서를 생각해 보면 방시혁 대표가 있을 건데 그쵸. 방시혁 대표는 이렇지가 않아요. 근데 방시혁 대표가 이렇지 않은 이유는 방시혁 대표가 서울대 대학원 졸업 연설 때 얘기한 게 있어요. 저는 사회에 불만이 많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로 방시혁이 굉장히 그런-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업계와 어떤 방송국들 간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다는 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그리고- 말 네. 하나로 다 추격이 되는 건데 이수만 씨는 사실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충분히 즐겨오고 이미 충분히 그걸 누려오고 이미 충분히 그걸 받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는 없고 다만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하게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리더는 밑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납득이 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면 보스는 아 됐고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게 그래 딱 보면은 방시혁 대표는 리더고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이제 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봐요 지금 에어컨도 얼마나 울고 에어컨도 지금 에어컨도 슬퍼서 울잖아 지금. 자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그래서 되게 이수만의 어떤 독단적인 어떤 태도를 전 이 말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위험한 발언이 SM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특히 느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수만이 밑에 가면 탕명하고 탁탁 되는 이런 분위기겠구나. 그러니까 SM도 그렇고 이제 조금 그 JYP가 그 보컬에서 박진영 티를 조금 벗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SM은 절대 안 그렇잖아. 유영진이 만드는 그대로 가잖아. 유영진이 성대로 낳은 자식들이 그렇죠. 특히 이번에 윈터가 그렇나요? 지젤이 그렇나? 그 윈터가 별명이 유영진이 성대로 낳은 딸. 그러니까 유영진 성대로 낳은 자식들로 그걸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좀 SM의 어떤 운영 방식이 굉장히 폐쇄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CJNM이 나와가지고 뭐 신기술과 어떤 엔터테인먼트 접목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별로 그렇게 재밌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대본에 없는 거 보면은 그렇게 썩 와닿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예, 그렇게 재밌는 얘기는 아니었었고, 자, 근데 이제 에스파 공을 보면서 제가 진짜 뚜껑이 오각게 했다가 옆에 사실 저희 홍보 담당 주임님, 그러니까 S정부 홍보 담당 주임님 옆에서 같이 봤거든요. 내가 이거를 거기서 내가 초를 칠까 말까 하다가 내가 여기서 내가 얘기를 못하니까 방송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방송 들어오셨어 지금. 이제 들으시면 돼요. 예. 네. 자 오늘 에스파공을 보고 왜 제가 뚜껑을 열렸느냐? 저는 오프라인으로 봤고 대부분의 분들 유튜브 그죠, 중계로 온라인으로 봤습니다. 봤죠. 근데 비주얼이 유튜브 중계와 오프라인 공이 너무 달랐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오프라인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느낌까지 들었어.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자 제가 근데 같이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제 핸드폰 소리 낮춰놓고 유튜브로 올려놓고 저는 무대에서 보고 있었고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옆에 또 사이드에 또 그 화면이 있었어요. 네. 같이 보면서 봤는데 일단은 뭐 CG나 버추얼 기술 이런 거 알겠어. 근데 이거 SM 쓴 거 아니잖아 솔직히. SM이 쓴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가장 많이 구현한 곳이 롤드컵 때 KDA 롤드컵 KDA 공연. 공연 때 그때가 진짜 최고였거든요. 맞아요. 그때 KDA 그 가수들 공연 나오면서 같이 그 버추얼로 그죠. 그 뭐냐 캐릭터들이 떠가지고 같이 그 위에서 네, 같이 돌아다니는, 춤추고 춤추고 딱 전소연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아칼리가 딱 나오는 네. 그거는 다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미 다 했던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걸 오히려 더 잘 구사한 거는 2010년 마마예요. 마마 무대 봐요. 막 절벽 나오고 있잖아. 특히 이제 킹덤 하는 세 팀 무대 할 때 장난 아니에요. 이야. 방탄소년단 것도 되게 잘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신기술이라고 그걸 또 보여주고 앉았어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이거는 진짜 구청장을 앉혀놓고 약 팔았다니까. 이게 약간 그게 뭐냐면은 오는 사람의 연령대가 그렇게 영하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쵸.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를 감안을 두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행사한 거예요. 그냥 행사한 거예요. 우리 이런 애 갖고 있다 이러면서 그냥 자랑한 거밖에 안 돼요 사실. 진짜 수원구청장님이 폐회사 했거든요. 그럼 오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청 얼마나 신기했겠어. 야, 그 앞에서는 막 있는데 옆에 화면 보니까 와씨 뭐 장난 아니야. 막 지금 막꽃 근데, 피고 뭐 하고 뭐 얼음 날라다니고 근데 그거는 사실 2020년 마마 때 다 했다니까. 그거는 이미 2018년 롤드컵에서 이미 했다니까요. 중국 했어요. 다 했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 약을 팔고 앉았어. 이거는 사실 대구로 그동안 쳐사기도 합니다. 대구로 촌통 들어본 거야 이거는. 사실 촌동네는 맞기는 해요. 아니라고는 말은 못하겠는데. 아니 그렇다고 이 정도까지 촌통내는 아니잖아 우리가. 근데 딱 그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오는 관계자들의 콘텐츠 습득력이 이거 미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만 생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딱 행사 무대 딱 준비한 거니까 진짜 그 화면을 제거한 그 현실 무대는요 그냥 행사 무대였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짜면 안 되는 거지 사실. 쌤 만약에 내가 기술 테크놀로지를 보여주겠다면은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이거를 다 구현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송출이 화면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무대 장치에서 뭐가 하나 나왔어요. 그죠. 무대 장치에서 이미 홀로그래픽으로 이렇게 아이카리나가 나오고 그때는 배만 기억하면 안 될 텐데 배만 하나 기억해야지. 배만 기억하고 손 뻗을 때마다 얼음 나오고 꽃 피고 그랬어야 된다고. 그게 아니었어. 근데 이거를 행사 이 꼴랑 30분짜리 행사 무대에서 이걸 못 보여주겠는 거야. 돈이 아까우니까. 뭐 이런 SM 야팔로 온 행사가 돼버렸어요. 이 행사가 나름 그래도 세계 문화 산업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막 온라인 오프라인 방역을 해가지고 막 미국 사람도 막 부르고 중국 아저씨 막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막 떠들었는데 결국엔 SM 야팔로 온 행사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 기준에서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고글을 안 끼고 현장 무대를 볼 수 있는 거랑 고글을 끼고 VR로 무대를 볼 수 있으면 뭘 고를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자님은 어디? 저는 무조건 현장 가는 거죠. 그죠. 저도 전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VR을 안 고르는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굳이 현장 갈 수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 VR 장비가 현재 내가 그거를 끼고 뭔가를 할 만큼 편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큘러스나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VR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불편해. 그냥 지금 이 안경처럼 그냥 딱 꼈을 때 내가 눈으로 카리나를 보고 있는데 카리나 옆에 아이카리나가 서 있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끼죠. 근데 이만한 걸 끼면서 내가 진짜 카리나를 눈앞에서 못 보는데 이걸 왜 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자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철학적인 부분도 있어요. 내가 그죠? 이것 때문에 발터베냐민 이거까지 들고 와야 되나? 기계복제 시대 예술 작품 이런 얘기가 들고 와야 되나 생각을 해서 내가 찾아봤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VR로 돌리는 그거는 결국에는 복제품이에요. 그죠? 지금 이 VR이니 뭐 가상현실이니 하는 얘기가 왜 먹히느냐 하면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가 더 이상
뭐 잠실 주경기장 10만 관중, 맞죠. 뭐 웸블리 스테이션, 웸블리 스타디움에 뭐 13만 관중 이걸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이거에 대안책을 찾아보자 한 게 결국 VR이고 뭐 메타버스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하는 세계에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썸띵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철학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복제품이잖아. 그죠. 우리 현장의 아우라를 얼만큼 가져갈 수 있느냐. 자, 이 논쟁이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 30년 전에 나왔어요. CD 나올 때. CD가 거의 디지털 음질을 다 잡아냈다. 다 잡아갔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합창 교향곡 하나를 CD 안에 다 넣을 수 있다. 그럼 우리 그걸 다 들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합창 교향곡을 연주하는 곳은 안 가진 않잖아요. 벨리티라면 가잖아. 그죠. 그 왜 가느냐는 거예요. 그 거기에도 현장에서 문제가 없는 거지. 느낄 수 있는 네. 웅장함을 CD에서는 못 느끼고. 그렇죠. 이게 결국엔 그거예요. 이게 결국 그 또 하이퍼리얼리즘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에서 내가 보는 이 VR이 내가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을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는 띵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게 될 거였으면은 제일 먼저 나온 쪽은 포르노 쪽이죠, 사실. 맞지. 난 뽀로로와 진짜로 놀고 싶어요. 뽀로로랑 남극에서 눈싸움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뽀로로라는 아동 쪽도 있지만은 사실 포르노 쪽도 아 진짜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진짜로 신기술이 들어오면 아마 그쪽 가장 먼저 먼저 갈 갑니다. 것 야동 쪽 같아요. 먼저 갑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걱정하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매매도 없어지고 뭐 그 그러니까. 성병도 없어지고 그냥 모든 게 다 퓨어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다 이러고 사는 거거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맨 처음 제기했던 의문점 한번 돌아가 볼게요. 왜 이게 그 연결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SM은 결국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을 가상현실 아니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 유니버스에 가둬놓고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넓게 보면은 어떤 선택권을 제한하는 어떤 그 가상현실에서 선택권까지 제한해버리는 그러면 우리는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걸 우리가 용납을 해야 되냐 그렇죠.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차피 이 선택지가 말이 안 되는 게 결국에는 딱 그걸 거거든요. 가상현실 VR로 공연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데 현장이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선택지는 두 개거든. VR로 이제 집에서 유튜브 뭐 접속 코드만 받아서 티켓팅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이제 가상 공연과 이제 그쵸.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인데 어차피 이거 볼 사람 정해져 있어요. 이거 아무도 예매 안 하다가 현장 공연 실패해가지고 집에서라도 보려고 예매하는 사람들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죠. 이걸 먼저 퍼스트로 생각해서 고를 사람이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사실 SM이 비욘드 라이브를 기획을 하고 뭐 지금 이렇게 많은 유니버스가 많은 그런 SMCU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했던 건 결국 코로나 때문이에요. 사실 코로나 아니었으면은 방탄소년단 웸블리 가고 싶으면 슈퍼엠 웸블리 보내지. 가죠. 슈퍼엠도 지금 빌보드 한 가보려고 200 1위 그러는데.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이 SM은 스탕말린 같은 말로 지금 약 파는 거였어요, 진짜. 맞아요. 이승환 씨 그렇게 약을 팔아놓고 그 에스파를 그딴식으로 행사 무대를 만들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열받지. 그래서 아이카리나는 왜 못 불렀나? 그러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아이카리나, 아이윈터, 아이지, 아이닝이 왜 못 부르냐고. 왜냐면 그 무대면 만약에 이번 세계사 문화산업 포럼이 문화와 기술의 융합이다 그죠. 이런 거였으면은 네. 그 광야에 있는 아이카리나와 아이윈터와 아이지젤과 아이링링을 불러왔어요. 불러왔었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이 에스파의 첫 개념이 발표된 게 작년 그 자리였어요. 그죠. 작년에 그 자리에서 에스파에 대한 얘기가 맨 처음 나왔었고 그래서 그때 공개가 됐었고 근데 난 궁금한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 에스파를 안 데리고 오면은 세계가 무너집니까?
그런 허점한 세계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또 그래서 이게 저희끼리 맨날 에스파 앨범 리뷰하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에스파는 주주들 둥가둥가 해주려고 만든 그룹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죠. 이게 이수만 씨가 직접 얘기했던 거를 현실로 이렇게 반영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주주 만족용이었던 걸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에스파 그러니까 아이카리나 아이민트 아이닝닝 아이지젤이 왔으면은 우리가 이런 말도 안 해 그냥. 아 그럼 SM이 정말 진심이구나라고 얘기하기. 그냥 진심이구나. 아 이수만 선생님 진짜 혼돈이 리스펙. 진짜 리스펙.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에스파 무대 블랙맘바 시작하기 전에 깔아놨던 영상도 사실은 이 메타버스와 가상 세계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약점을 다 보여줬었어요. 사실은 누군가가 블랙맘바 같은 해커들이 치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세계가 무너져버려 복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계라는 건데 그 세계를 누가 안심하고 들어가서 그걸 즐겨. 그렇죠. 그게 문제잖아요. 그냥 내가 내가 생성한 데이터들로 나의 아바타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누가 즐겨? 그렇죠. 그런 허약한 보안 체계면은 그러니까 다 문제를 노정하는 걸 다 보여줘가지고 설득력 다 떨어뜨려 놓고 봐주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저는 SM을 되게 애정하고 SM의 주식도 있지만 지금 주주시잖아. 58,000선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애정하는 회사니까 이렇게 이를 악물고 뭐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계관을 구현시키지 못한다는 거는 결국 그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구현할 스토리가 없거나 구현할 기술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술이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구현 논리나 스토리나 구실을 안 만들건 못 만들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스파는 예뻤습니까? 예뻤습니다. 멈췄네. 에스파가 예뻤냐라고 하는데 왜 멈추냐? 에스파. 에스파는 그래도 예뻤습니다. 다행히 하필 이게 1층과 2층을 이렇게 불려주더만요. 좀 끊기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부럽다. 나도 보고 싶었는데. 끊기네. 일단 나중에 이거 이거 옮겨지지도 않아. 멈췄어 지금. 잠시만요. 잠시 끄고 지금 송출은 어떻게 되는 모양인데 블랙맘바의 취미입니다. 일단 가봅시다. 이제 블랙맘바가 침팬다 진짜. 야 이거 SM의 술책인가? 블랙맘바의 일단 나도 취미입니다. 이런. 아우. A few moments later. 진짜 제발 되라. 주님. 제발. 됐다. 아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프로그램 문제도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다시 들어왔고요. 그래서 에스파는 예뻤지만은 예뻤지만은 좀 화가 났다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고. 에스파는 예뻤지만 이승환 씨는 용서할 수 없다. 일단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얘기하고 일단 이번 주는 이제 이사님 좀 바쁘셔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방송 잘리면은 이제 잘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올려주셔야 되니까.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 저희가 컴퓨터를 고쳤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 컴퓨터를 고쳤기 때문에 어떻게든 컵본을 올리도록 해야겠죠. 이제 컵본은 이제 바쁘신 거지 이제. 물론 이제 이 컵본을 이제 받고 나서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자, 이제 컵본이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일 그죠. 주말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말에 제가 출장지 가서 출장 끝날 시간이 남아서 좀 더 있으면은 제가 아마 컵본을 만들 수는 있겠는데 이 컴퓨터가 프리미어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기자님이 풀 버전을 보내주시면 컵본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컴퓨터가 이제 돼요. 좋아. 좋습니다. 자, 아이 좋아 정말 좋아.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파로 뚜껑을 좀 닫고 에스파로 열렸던 뚜껑을 좀 닫고 SM으로 뚜껑을 열렸던 걸 좀 닫고
신곡 얘기 좀 해보죠. 아 신곡 알말 많습니다. 네, 자 처음에 들고 온 게 일단 제가 적은 순서로 할게요. 이달의 소녀 PTT N N이라는 앨범에 있는 N 앨범. 엔드라는 앨범에 있는 PTT인데 근데 저는 이달의 소녀가 자꾸 좀 이게 슬슬 좀 그렇고 그렇게 돼버리는 느낌 좀 커서 저도 이번 거는 조금 솔직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활동했을 때 소아시나 노래들은 대체로 좋았는데 이번 거는 들으면서 딱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킹덤 레전더리 워 때 들었던 노래랑 되게 비슷하다. 왜냐면 이거 쓴 사람도 그 엠넷과 함께 일한 적이 많으신 분이에요. 라이언 전. 전 라이언 씨. 전 라이언 씨. 하여튼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저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최애까지는 아니고 차차의 정도? 많이 밀렸구나. 차차의 정도? 원래 근데 그랬어요. 원래 최애는 레드벨벳이었고 그 이전에 최애는 또 소녀시대였는데 지금 활동을 안 하니까 네. 이제 최애가 레드벨벳이고 차애가 에스파면은 원래는 차애가 이달소였는데 이제 차차이로 밀린 거지. 근데 지금 에스파가 하는 걸 보면은 차애까지 다시 올라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소나 씨 잘하세요. 네.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냥 여타 다른 걸그룹들이 걷는 행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달의 소녀가 처음에 이제 블록베리에서 냈을 때에 걸고 왔던 슬로건하고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이고 그래서 그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느낌도 있고 다만 이제 여전히 내 새끼들은 이쁘다라고 해서 감사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또 나오면서 일본어 버전 뮤비도 따로 나오고 일본어 버전 이제 싱글도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동의 영역을 넓혀주는 것까진 좋은데 기왕지사 그럴 거면은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전 앨범 좋았잖아. 우리 행복했잖아. 이전 앨범처럼 좀 해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달의 소녀 제일 좋았던 노래는 그 데뷔, 그러니까 완전체 전에 노래들 더 훨씬 더 좋았던 뭐 오다이 서클? 오다이 서클. 훨씬 더 좋았던 느낌이고 그 점점 뒤로 가면서 자꾸 세계관이라는 걸 구축하려고 뭔가 자꾸 시도하 보니까는 이게 자꾸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뭔가 일단은 세계관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신데요. 일단 노래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노래가 안 좋아서 안 된 그룹이 숱하게 많고 노래가 좋기 때문에 역주행을 하는 그룹도 숱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브레이브걸스 봐요. 그래서 저도 별점을 주자면은 5점 만점에 줄반? 저는 이거 5점 만점에 2점밖에 못 줘요. 내 새끼들 이렇게 귀엽고 소중한 내 새끼들이 이렇게밖에 못 쓰인다는 거 자체에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실망했어요 이번 앨범. 사장님이 무기를 아니 근데 전라이언 씨 몸값 비쌉니다 여러분. 전라이언 씨 몸값 비싸요. 그 무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게 무기로 받는 커미션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맞죠. 무기를 받으면은 거기 커미션이 그 로비스트한테 떨어지는 커미션이 한 10%에서 5% 정도 되는데 무기가 FC5K 비행기 한 대가 몇백억을 해요. 그죠. 몇백억을 하고 거기를 수십 대 들어오면은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 조 단위에서 5%를 땡긴다면은 몇백억이에요. 그래서 사장님 무기를 일단 많이 팔아놨어. 내가 알기로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팔았을 충분히 겁니다. 팔았는데 이제 돈을 좀 안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하여튼 그 무기를 좀 더 열심히 하시면 이제 좀 좋은 게 나올 수나 아니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미니 3집 때 앨범 좋았어요. 미니 3집처럼만 해주세요. 미니 4집은 지금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일단은 이달의 소녀는
이렇게 넘어가죠. 네, 2.5와 2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Ready to Love 17. 아 내게 말해줘 Can we stay together Can we stay together I'm a fool in love for you 내 맘을 네 곁에 forever 네 곁에 forever 먼저 이 사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시죠. 저요 앞에서 왔던 실망감을 여기서 다 해결했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여기서 다 해결했어요. 진짜로 세븐틴이 하이브로 편입이 되고 나서 몇 번째 앨범이죠? 이게 처음인가? 처음은 처음은 아니에요. 네.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인데. 세 번째쯤 한 두세 번째쯤 레프트 앤 되는 라이트 걸로 아는데 홈런 네.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세븐틴이 하이브에 편입되고 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앨범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세븐틴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20대를 정말 연도별로라기보다 그 순간순간별로 이렇게 잘 그걸 관통하고 잘 있어요. 표현하는 그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달의 소리 때문에 우는 거지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우리가 아낀다로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그때는 진짜 막 10대 후반에 애틋하고 애틋한 그런 것 하다가 이제 뭐 사랑에 실패도 한번 해봤고 사랑에 실패도 해봤고 그 다음에 사랑에 실패했다가 이제 우리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게 있는 게 그렇죠. 연애에 신경이 안 써지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딱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와서 아니면은 뭐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제일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때 여자친구를 못 만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평생 그냥 못 만나요. 평생 못 만나요. 아니 뭐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여자친구를 되게 만나는 게 별로 그게 안 땡겨서 친구들끼리 술 먹고 뭐 놀러 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여자친구가 생긴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런 시점 한번 지나간 것 같아. 레디 투 러브들은 진짜 얘가 이제 외로운 거야. 그죠. 이 세븐틴이 만든 이 어떤 앨범의 화자가 이제 사랑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이게 딱 어느 정도 감성이냐면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시간 다 보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랑 좀 노는 거예요. 그냥 주말에 만나서 볼링 한 게임 치고 PC방 가서 게임 한 게임 하고 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술 먹고 친구들끼리 캠핑 가고 친구들끼리 콘도 빌려갖고 놀고 친구들끼리 펜션 가고 바닷가 가고 스키장 가고 다 하는 거야. 근데 다 하는데 이제 슬슬 내 삶이 좀 공허해. 내가 이제 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딱 그 느낌이어서 정말 20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룹이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 노래들도 좀 보면은 그렇게 뺄만한 노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그거를 좀 보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요새 잘 안 들어와져요. 그 다른 타이틀곡 이외의 곡들이 잘 안 들어와져서 여튼 네. 저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기자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 얘기를 하다가 그거 얘기가 나왔었구나. 그거였어요. 앨범 표지. 앨범 표지. 앨범 표지에 나는 사람 얼굴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Your Choice 앨범은 또 이제 사람 얼굴이 안 나와. 아트웍이잖아. 아트웍이잖아. 너무 좋아. 일단 거기서부터 일단 감동이었어. 드디어 나를 배려해주는 거다 세븐틴이. 물론 제가 세븐틴 멤버들의 얼굴을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피지컬의 형태가 한동안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A few moments later. 정말 험한 길을 가고 있네 진짜.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그래서 여튼 세븐틴 앨범을 평점을 매기면 저는 5점 만점에 4점을 줄 수 있어요. 예, 저도 그냥 그렇습니다. 개짱이에요. 예. 그냥 오늘의 추천 앨범 세븐틴. 예. 특히 힙합팀의 게임보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게임보이도 좋고 괜찮아요. 예. 타이틀도 일단 듣기 좋습니다. 예, 타이틀도 네. 되게 잘 뽑혔어요. 여튼 세븐틴 5점 만점에 4점. 여러분 세븐틴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리뷰할 앨범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섹시 남자 아이돌의 원래 간판 스타 2PM. 2PM.
2PM의 해야 해. 해야 해. 머스트 앨범이죠. 이번에 나왔는데 지금 해야만 해 아무 말이나 어떤 이유가 되어야만 해 너를 잠깐 더 볼 수 있게 너를 조금 더 알 수 있게 좀 저는 그걸 좀 느꼈어요. 이 아이돌들한테서 이 아이돌이 끈기로 하는 게 웹캠 마이크를 조금 멀어서 그럴 네, 겁니다. 조금 멀어서 지금 그 성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굉장히 크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0 넘어가는 아이돌의 어떤 강박관념? 이거는 결국 자꾸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20대 때 그런 청춘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원숙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자꾸 보여서 그러니까 노래는 나쁘지 않은데 너무 전략이 눈에 막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맞죠. 특히 해야해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후속 이런 느낌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앨범에 대놓고 우리 집 어쿠스틱 버전이 있어요. 그걸 잘 안 쓰는 나 같은데. 그 차라리 우리 집 어쿠스틱 버전이 없고 그냥 약간 이것도 2PM 멀티버스처럼 우리 집의 확장판, 우리 집 트릴로지 이래가지고 우리 집 해야 해 그리고 가지마 이래가지고 뭐 3부작 이래 했으면 됐을 텐데 하여튼 좀 뭐라 해야 되지 강박관념이 보이니까는 조금 성그러지는 느낌이 좀 예, 있어서 약간 눈에 보이는 전략 네. 때문에 성그러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게 좀 아쉬웠다. 이렇게 하고 그래도 3점 이상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3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니야. 노래 자체가 네, 싫었던 건 아닌데 이제 눈에 보이는 전략이 너무 뻔하니까 그냥 손이 안 가는 걸 뿐. 네. 그냥 너무 예상 가능하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냥 마지막에. 내가 이 앨범이 듣기 전에 예측했었던 코드가 똑같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 선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컨디션이었냐면 저는 이달의 소녀의 팬이기 때문에 이달 소 거를 이미 들은 상태였고 기자님은 세븐틴 거를 이미 들은 상태였고 나머지 이제 각자 2개씩은 안 들은 상태로 이제 새 앨범을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가장 기대 없이 들었고 기대 없이 들었는데도 내 예상에서 빗나가지 않았던 거는 2PM이었어요. 그래서 맞죠. 그래도 곡 자체는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쵸? 5점에 3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번 회차의 추천 앨범은 세븐틴의 Your Choice입니다. 앨범 예. 자체도 잘 뽑았고 예. 타이틀곡도 좋고 특히 게임보이도 좋고 약간 게임보이는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 오토튠 많이 쓰는 그런 좀 재밌는 노래. 예. 그런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예. 이제 드디어 저희가 본론에 본론으로 왔습니다. 힘들다 진짜. 제가 지금 진작에 보시면 왔어야 알겠지만 됐었는데 사실은 지금 시간이 방송 끝나는 시간이에요. 맞죠? 예. 근데 이제 본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큰일 났어 이제. 자 일단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펜트하우스 때문에 밀리는 이미테이션 특징. 근데 이게 과연 펜트하우스 때문일까? 예, 그런 의구심이 네. 심각하게 드는 앨범이죠. 사실 자 노래는 자, 일단은 헷갈리네요. 드라마라 말이 안 나와요. 이미테이션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박경란 작가의 작품입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네, 연재된 원작은 거는? 박경란 작가의 이미테이션 웹툰이고요. 원작을 제가 조금밖에 못 봤기 때문에 일단 원작과의 비교를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KBS 이텔레비전에서 매주 금요일 11시 20분부터 방송을 하고요. 버퍼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버퍼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쉽지만 저희가 꼭 편집본을 이번 거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업로드를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11시 20분에 하는데 요게 애매하게 펜트하우스 3부, 펜트하우스 3의 1, 2, 3부 끄트머리에 오명이 걸립니다. 오묘하게 한 10분 정도? 네, 약간 10분에 15분 정도 오명이 걸립니다. 그래서 영 보기가 쉽지 않아. 애매하다. 근데 이게 볼만 하면은 맞죠. 어떻게든지 보게 되는데 이게 볼만하지 않다. 이게 편성 자체가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12시 20분이란 말이에요. 금요일 또 12시 20분 그거 끝나고 뭐하냐? 스케치북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차피 토요일 휴무를 생각해서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안 보고 그냥 다른 거 유튜브 보다가 스케치북을 보든지 아니면 펜트하우스 끝나고 자든지 둘 중에 하나가 네, 되는 일단 거예요. 쭉쭉 진행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기획 의도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연애고시 100만 시대인데 짝퉁이지만 그걸 진짜를 꿈꾼다. 돼 있고 아이돌이라 칭하지만 결국 이 시대 젊은 청춘들의 현실 자아상의 무대의 별들이고 그들에게 닥친 미스터리한 사건 그리고 느닷없이 다가온 사랑의 감정을 겪으며 진정한 진짜 나를 찾고 진짜 나에게 소장님을 주는 공감 드라마. 늘 그렇지만 기획 이 기획 의도는 잘 못 살려요.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획 의도만 봐도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 이 드라마를 되게 순진하게 만들었구나.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순진한 단어를 써가지고 기획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주인공을 비롯해서 주조연들이 진짜 전 현지가를 총출동해요. 네. 일단 이준영, 그러니까 권력 역할의 이준영은 유키스 전 멤버죠. 그리고 다행히 이마 역할을 맡은 정지소가 배우 출신입니다. 배우. 그냥 배우 출신이고 그리고 이유진 역할을 맡은 윤호 에이티즈죠. 네, 그죠. 라리마 역할을 맡은 박지연 티아라죠. 티아라 출신이죠. 네. 그리고 정말 웃겼던 건 뭐냐면은 자 샥스란 팀이 있고 스파클링한 팀이 있고 티파티라는 팀이 있는데 네. 여기서 샥스는 이제 뭐 유키스 이준영 있고 SF9 2명 있고 그죠. 그 나머지 한 명이 그 플스 101 시즌 4에 나왔던 유리하고 뭐 배우죠 그 리더 제우 역할 네, 맞아요. 유리 배우. 있고 뭐 있는데 스파클링을 가면은 소녀공화국 출신 수웅이 있고 나머지 세 명은 에이티즈란 말이야. 맞죠. 근데 웃기는 건 샥스의 가장 막내 역할이 혁이가 에이티즈야. 에이티즈 조모예요. 무슨 프락지도 아니고 뭐야 이게. 그냥 이게 현실 세계를 못 벗어나고 보면은 이 그룹에 애가 있고 이 그룹에 애가 있어서 뭔 식가 뭐 프락시 난장 파티고 약간 그 아이돌 육상선수권 대회에서 팀 분파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같은 편인데 막 다 이상한 데가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네. 하여튼 개판입니다. 진짜 개판 오전이. 네. 그리고 또 뭐 그 조연들 중에 이제 매니저 하시는 지학 파티 매니저 지학은 네. 데니안이죠. 네. G.O.D. 그리고 그리고 아이돌 출신이지. 또 의상 담당하는 또 실장님이 또 레인보우 지숙입니다. 그리고 그 디스패치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 같은데 팩트체크라고 하는 그 언론사의 연예부 기자도 베이비복스죠. 심은진 씨 네, 심은진 씨. 따라왔습니다. 물론 뭐 심은진 씨는 연기를 좀 하신 지 좀 됐고 뭐 지숙 씨도 마찬가지로 데니안 씨도 옛날에 막 추노 나오고 이러면서 연기를 경험하긴 했어도 그래도 전문 배우만큼 좀 배우는 아니죠. 네, 안 된다. 근데 일단은 아이돌을 다 섭외했다는 걸 봐서 일단은 진심이다. 진심이다. 이놈들 진심이다. 그래서 얼마나 진심이냐를 제가 봤어요. 네. 야, 나는 이 아까 얘기했던 티파티, 샥스, 스파클링 중에 샥스가 하필이면 계속 좀 못 나오고 있고 네, 맞죠. 티파티는 4월 30일 뮤직뱅크에 내보냅니다. 네, 스파클링 6월 8일 2일 스케치북에 내보냅니다. 그렇죠. 여기서 스파클링은 그 수웅 빼놓고 3명이 ATJ 멋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대단합니다. 자, 거기에 샥스는 뭐 제작진 코로나 확진 판정 때문에 계속 끝나면 또 뭐 이래가지고 지금 다 엎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진심인 거는 티저 영상 만들어줘, 뮤직비디오 만들어줘, 인터뷰 따줘, 항문에서 영상 올려줘, 비하인드 영상 따. 이거 그대로만 보면요 그냥 한 그룹에 그냥 컨텐츠예요. 네, 한 시즌 컨텐츠예요. 시리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시리도 지금 화가 났습니다. 시리도 울고 지금 에어컨도 울고 오늘 난리다. 자,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블렌딩이라는 그 계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올라와 있고 뭐 이걸 보는 뭐 쏠쏠함이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서울 쪽에는 이
아이돌 팀들 이거 여기 나온 아이돌 팀들의 지하철 공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서울은 진짜로 뭐 왜냐면은 그렇죠. 거기는 전쟁터죠. 예. 역도 많고 근데 역도 많고, 역도 많고 5개간 뭐 걸 수 있는 데도 많아서 그렇죠. 그냥 조금 비용적 측면에서 좀 여유가 있는 곳에 걸지 않았을까. 네, 뭐 그랬을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드라마는 시청률이 어떻게 나오냐? 자, 최고 시청률이 지난주 8위였어요. 1.2%. 최저 시청률은 0.5 0.55%. 6회. 애국갑니다. 역대 지상과 최저 시청률 나왔습니다. 6회 2부가 0.4%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애국가 수준인데. 애국가조차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펜트하우스가 요즘 시작했거든요. 네. 펜트하우스가 요 전엔가 시작해가지고 펜트하우스하고 다 잘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KBS 얼마나 전략적이지 못했는가를 시청률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굳이 금요일날 편성을 했어야 했나? 아니 금요 편성도 좋아. 그러니까 다 좋은데 네. 만듦새가 좋으면은 밤을 새서라도 보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듦새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차라리 편성 요일이라도 바꾸지. 그치. 참. 근데 해외 반응이 괜찮대요. 당연하지. 에이티즈가 해외 뭐 그러니까 이게 또 해외 반응이 괜찮다라는 게 참 웃긴 게 뭐냐면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B급 감성이 더 잘 먹히는 곳이 해외예요. 그렇긴 하죠. 예. 네. 약간 그 소위 이제 지금은 뭐 어떤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제 세대가 쓰는 병맛. 병맛. 근데 이 드라마 또 병맛으로 또 해석하기에도 조금 그 느낌도 진지해. 네. 병맛 해석하기에 너무 진지하게 만들었어. 맞아.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진지함에서 나오는 병맛 같은 느낌. 하여튼 어. 이 드라마가 지금 문제가 사실 많기 때문에 시청률이 안 오르는 그죠. 거고 컬트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게 다운로드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죠. 이제 KBS가 뭐 넷플릭스에 팔든지 티빙에 팔든지 왓챠에 팔든지 하겠지만 저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카카오가 왠지 이 수를 잘못 짚었다. 자충수다 이건데. 카카오가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것 같다.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좀 더 얘기할 건데 작가는 이 각색을 좋아했었다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게 작가님은 순정만화 작가님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 지금 대본을 보고 이 각본을 보면은 순정만화적인 그 플롯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만 딱 읽잖아요. 그럼 시나리오만 읽었을 때는 이게 따위가 잘 안 와. 근데 이 시나리오와 이 연출이 갑자기 이렇게 콜라보를 딱 하면서 지금 이 시국이 온 거야. 그럼 작가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시나리오는 좋았는데 드라마는 어때요? 그렇죠.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1, 2회를 정말 참고 보기 힘들었다. 진짜 저 카톡 내역도 잘 들을 수 있는데 진짜 보다 끄다가 내가 한국말 딸려가지고 힘드셨다고. 예. 방송해야 된다는 생각에 야 잠깐 나가서 또 담배 하나 피고 다시 들어와서 또 보다가 잠깐 끄고 물 한 잔 먹고 와서 다시 보고 진짜 그렇게 힘겹게 봤어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뭐 그나마 저는 그때 항마력이 좀 괜찮았었나 봐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튼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0점을 이제 한 3, 4회부터인가 좀 잡더라고요. 각색이. 진짜 1년 정말 참고 보기 힘들었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을 많이 부리면 이런 상황이 사달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 담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저 KBS 높으신 분들이 다 흐트러 놓은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아랫사람들이 0점을 잘못 잡아주면 윗사람들 고쳐주잖아요. 그렇죠. 이때 고칠 때 윗사람들이 이제 아랫사람들 잘못했다 생각하고 이제 연애 얘기도 집어넣자. 그러니까 사랑도 있고 사랑도 이별도 있고 있고, 눈물도 있는데 다 넣었는데 막상 다 넣고 짬뽕이 나니까 뭐 비빔밥 이런 비빔밥이 없어. 네 박자가 된 게 아니고 그냥 박자가 된 거예요. 네 박자 못 된 거예요. 그냥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는데 그냥 잘못한 거고 그래서 이게 왜 흥행이 좋던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글거림도 일단은 극복을 못했고 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 드라마는 각본이 반 이상이거든요. 뭐 영화도 그렇지만 영화도 첫째가 시나리오, 둘째가 시나리오, 셋째가 시나리오를 하듯이 드라마는 좀 더 합니다. 작가의
시각이 조금 더 많이 반영. 그래서 그러니까 김수록 작가가 원탑이 되는 이유가 펜트하우스를 보면은 연기를 하기 쉽게 써요. 아 맞죠. 연기가 되도록 써요. 예, 이 연출도 잘 따라가 주는 거지. 그 펜트하우스의 주동민 연출가가 주동민 PD가 이게 연출을 잘 따라가 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각본이 잘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쵸, 각본이 그쵸. 잘 나와서 연출가가 따라가기 쉬운 연출로 맞아요.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첫째도 각본, 둘째도 각본, 셋째도 각본이 여기서도 먹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본 개판 났죠. 연출 개판 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연출 개판 나는 거예요. 그냥 연출 개판 나니까 뭐 항마력이 딸리는 거고 항마력이 딸리니까 안 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연출도 보면은 설정과 구태연하고 클리셰도 난무하고 뭐 하여튼 볼맛 안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되게 입체적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권력은 딱 그 싸가지 없는 그 캐릭터고 이마는 그냥 진짜 그 순정한 그냥 캐릭터고 약간 대 이런 거 막 그 자기 실수하면 혓바닥 살짝 내밀면서 대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고. 옆에 유진이는 또 진짜 그 순정만한 서브 남자 캐릭터고 라리마는 늘 나오는 그런 사랑 황해 악역이고 뭐 그렇죠. 너무 눈나인 너무 그게 많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이걸 또 뒤에서 수석국장가 본다고 에필로그라는 걸 넣긴 해요. 맞아. 설득력 막 준다고 에필로그 넣긴 하는데 될 리가 있나? 빨리 처장에 찌시다. 망했는데 될 리가 있나? 그냥 이거를 그래서 에필로그 이런 거를 되게 잘 쓴 드라마를 보면은 막 슬기로운 의사생활 딱 그거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에필로그를 잘 넣고 컷마다 분할을 잘하고 구도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들어와야 되는 구도는 같이 들어오고 그냥 창틀 자체도 잘 써요. 얘들이 이제 다음 회차부터 만약에 사이가 틀린다. 그럼 이번 회차에 보면은 얘들이 같은 앵글에 잡히는데 창틀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도 연출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는데 없어. 근데 없어. 좀 이거는 진짜로 이제 좀 지상파 방송국들이 반성을 좀 해야 된다. 반성해. 네. 그리고 당 연기 넌 하더라. 연기 하는 사람 불쌍해. 솔직한 말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아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기자를 내가 욕을 못 하겠어. 네. 연기를 못한다를 평가할 수가 없어. 왜냐면 각본이 연출 말이 개판인데 안 되거든. 연출과 각본이 개판인데 연기를 어떻게 잘합니까? 그죠. 그리고 딱 그거예요. 이게 진짜 연기하시는 분들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아 그래도 지구는 돈다. 시간은 그 갑니다. 갈릴레오가 그 지구 임마 돌아 안 돌아 이렇게 얘기하고 막 결국에 그걸 핍박 받고 나서 나오면서 한숨 팍 쉬면서 야 씨앙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야 진짜 이거 보면서 제가 드릴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연기는 그래. 연기할 사람은 하더라. 어떻게든 이 아물건 하더라. 그래서 제가 조금 재밌게 본 케이스가 에이티즈 윤호예요. 생각보다 잘 먹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질감이 없어. 맞죠. 그러니까 이마는 왠지 얘가 아이돌을 한다고 하면 별로 느낌이 안 와. 근데 권력 맡은 샥스의 권력을 맡은 이준영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니까 얘가 연기를 못한다기보다는 좀 못한 건 조금 있다고 보지만 그죠. 못한 건 조금 있지만은 적어도 이 드라마에서 이 너무 배역을 평면적으로 해석한 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유진이라는 역할은 되게 연기하기 쉬운 역할이기도 해요. 서브 남주잖아. 네, 서브남주죠. 서브 남주라 가지고 연기하기 되게 쉬운 역할이기도 한데 그거를 그렇다고 이제 막 너무 쉽게 연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고민을 좀 하고 연기하는 모습이 있어.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메인 타이틀로를 맡아 놓으니까 그래도 좀 고민한 흔적은 보인다. 그래도 그 허투루 뭔가를 하진 않는구나라는 느낌도 들어서. 그죠. 진짜로 그냥 진짜로 이거는 진짜 이거 딱 한마디로 정리가 다 돼요 진짜. 아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니까 각본이 개판하니까 연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연기에 대해서 논란이 뜨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각본이 개판이라서 아무도 손을 안 대거든 지금. 0.5%라니까. 애국가보다 못하다니까. 그 진짜로 TV 보다가 잠들어서 나오는 애국가보다 시청률이 낮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인비테이션 얘기를 에스파 얘기보다 훨씬 더 짧게 하게 되는. 그죠. 이게 뭐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상황인지라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건 풀 버전 한번 올리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 풀면 전 중간에 저희 이상한 거 하는 거는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잘라야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거 있어. 이걸 또 팟캐스트 돌려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그럼 이걸 내일 출장지 가서 하도 머리 아프다 이거 또 내가 이걸 작업을 또 다 해야 되잖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여튼 일단은 결론은 결론은 이거를 참고 보시는 1%의 시청자분들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 왕입니다요. 진짜 약간 뭐 옛날에 이 일본의 뭐 세이메이 같은 음향사신가 아니면 한국의 대표적인 무속인이신가 싶을 정도로 항마력이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 좋으신. 마무리하죠. 네. 오늘은 이 분노가 차다 보니까 기계들도 말을 안 기계들도 듣고 말을 안 듣고. 오늘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대한 깔끔하게 편집을 해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이제 잠깐만 이건 일단 이제 걱정되는 거는 SM이 이 방송을 봤을 때 앞쪽이 잘 나갔거든. 네. SM 효과랑 되게 잘 나갔거든. 이제 봉투가 흰 봉투가 오느냐 아니면은 등기로 각대 봉투가 오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비난과 비판은 다른 거예요. 저희는 조금 더 좋은 그걸로 만나뵙고 싶다라는 네. 얘기로 드린 거기 때문에 SM을 사랑하시는 분들 저희 비난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네. SM이 오퍼를 주는 그날까지 CJ가 봉투를 들고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방송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